깨어난 스바루의 고막을 다정한 목소리가 흔듭니다. 베아트리스를 껴안고 오열하는 스바루의 모습에 소녀는 눈물로 젖은 그의 뺨을 어루만지며 자상하게 말을 건넵니다. 스바루는 이번에야말로 모든 것을 되찾겠다고 결심합니다. 아침 식사를 하러 모인 일행 앞에서 스바루는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일행이 머릿속을 정리하는 동안 스바루는 람을 데리고 자리를 떠납니다. 멱살이 잡힌 스바루가 벽에 등을 찢습니다. 스바루는 그것이 분노보다 슬픔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4번이나 반복하고서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죠. 멱살을 잡은 손을 떼어내고 위치가 바뀌며 람이 벽에 몰립니다. 한 번도 눈을 피하려고 들지 않는 그녀의 모습을 본 스바루는 존경합니다. 스바루는 등을 보이고 걷기 시작한 람을 쫓아 옆에 붙습니다. 스바루가 불안이 담긴 목소리로 묻습니다. 스바루는 지난 루프를 떠올리며 머지않아 일어날 비극을 막겠다고 다짐합니다. 나선 계단의 가장자리에 선 그의 등 뒤에서 희미한 기척이 느껴집니다. 내질은 두 손이 허공을 갈랐고 떨어지지 않도록 스바루가 그 손을 끌어당깁니다. 스바루는 과거의 자신을 2번 떠민 범인에게 웃어주며 말합니다. 하마터면 추락할 뻔한 몸을 부축받은 메일리가 눈을 크게 뜹니다. 한순간 눈에 당황이 스쳐 지나갔고 소녀는 곧바로 웃음기를 띠며 말합니다. 입을 다문 메일리가 여유로운 미소를 지우고 한숨을 짓습니다. 메일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호소합니다. 이번 루프에서 스바루에게 한 번도 소녀의 환청은 들리지 않았죠. 그 이름을 꺼낸 순간 막을 겨를도 없이 소녀가 나선 계단 밑으로 투신합니다. 소녀에게 엘자와의 첫 만남은 최악이었습니다. 짐승들을 몰살하고 자신을 데리고 나온 그녀를 죽이려 마음먹었고
그런 메일리의 행동을 엘자는 따분하다는 표정으로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어머니와의 첫 만남 이후 공포에 지배당한 소녀 곁을 엘자가 지킵니다. 짐승이었던 메일리가 소녀가 되었을 무렵 여전히 곁에는 엘자가 있었습니다. 평소 이상으로 태평한 모습의 소녀는 엘자의 목덜미를 봅니다. 그런 메일리를 흘겨보며 그녀는 미소 짓습니다. 미리 채찍을 계단턱에 걸어둔 스바루가 투신한 소녀를 붙잡았죠. 계단에 걸린 채찍을 잡고 있던 에밀리아가 허공에 매달린 두 사람을 끌어올립니다. 스바루는 메일리의 범행과 추궁당하면 투신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없어지고 나츠키 스바루의 동향을 알 수 없었기에 에밀리아에게 혹시 모를 상황을 믿고 맡긴 것이었죠.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는 소녀의 머리를 스바루는 자상하게 쓰다듬습니다. 그 말에 메일리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인 것은 몇십 초가 지난 후였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전부 하고 싶다고 생각한 스바루는 타인에게 부탁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을 생각이었죠. 그런 그의 태도에 에밀리아가 미소를 보입니다. 탑과 잃어버린 기억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추측한 스바루는 탑의 공략을 최우선 목표로 삼자고 주장합니다. 그 제안에 어젯밤 일을 떠올린 메일리가 입에 손을 짚습니다. 방침을 정한 일행이 타이게타에 도착했고 스바루는 잠시 율리우스와 대화할 자리를 마련합니다. 스바루의 말에 율리우스가 얼떨떨한 표정을 짓습니다. 거리를 좁힌 스바루가 내지른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찌릅니다. 스바루는 이전 루프에서 본 율리우스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긴 숨을 내뱉은 율리우스가 고개를 들어 앞을 봅니다. 타이게타로 돌아온 두 사람에게 목적한 책을 찾았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전에 합의한 대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스바루는 사자해설을 펼칩니다. 끝없는 하얀 공간에 스바루는 이곳이 레이드의 과거가 아님을 직감합니다. 불현듯 들린 목소리에 스바루가 어깨를 흠칫 떱니다. 그곳에는 본 적 없는 소녀가 서 있었죠. 이질적인 소녀의 존재에 스바루의 본능은 경종을 울립니다. 그 대답에 눈을 감은 스바루는 기억을 잃은 경위에 대해 확신합니다. 나츠키 스바루의 기억을 먹은 루이는 사망기한의 존재를 알고 있었죠. 스바루를 떠밀고 올라탄 루이가 황홀한 눈으로 그의 목을 핥습니다. 자세를 뒤바꾸어 올라탄 스바루가 소녀의 목을 누르며 이를 드러냅니다. 루이의 그런 태도에 스바루는 경직합니다. 루이는 그의 갈등을 조소하듯이 이를 드러냅니다. 말하면서 루이가 스바루의 팔을 잡고 자신의 목에 댑니다. 지금 상황이 어느 광경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스바루의 뺨이 굳습니다. 그 자각에 스바루의 몸에 금이 가고 부스러지기 시작합니다. 숨이 닿을 거리에서 두 눈을 부릅뜬 루이가 부르짖습니다. 눈물로 흐려진 시야에서 스바루는 누군가가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음을 알아챕니다. 파란 머리의 소녀가 엄한 목소리로 스바루에게 호통칩니다. 겁먹은 마음을 씹어 으깬 스바루가 일어섭니다. 모든 것을 구하고 싶다는 그의 탐욕에 반응한 마녀인자가 개화합니다.
스바루의 탐욕의 권능이 각성한 순간이었죠. 목을 잡은 손을 거두자 루이는 당혹한 듯이 눈을 깜빡입니다. 그 말에 루이는 증오어린 눈초리로 저주하는 목소리를 쥐어짜냅니다. 단숨에 나온 답에 스바루가 숨을 죽입니다. 타인의 인생을 먹는 것에 물린 소녀는 최고의 인생을 갈망합니다. 그런 루이에게 스바루만이 경험한 죽음이야말로 신선한 순간이었죠. 탄식하듯이 뇌까린 루이의 말에 출구를 찾으려던 스바루의 발길이 멈춥니다. 이곳 오드라그나에서 나갈 수 없는 루이의 부탁에 따라 나머지 2명의 폭식들도 탑에 잠입한 상태였습니다. 출구를 발견한 스바루는 각오와 함께 균열로 몸을 날립니다. 깨어난 스바루는 함께 있던 세 사람을 마주합니다. 스바루가 잠들어 있던 1시간 동안 샤올라가 이변을 알아차렸고 그 이변에 짐작가는 것이 있던 스바루는 가진 정보 전부를 알립니다. 그 말에 일행이 동요하는 것도 잠시 묘한 진동에 탑 전체가 흔들립니다. 서고로 뛰어들어온 율리우스가 다급히 보고를 전합니다. 율리우스는 메일리의 힘을 빌리기 위해 이곳으로 달려온 것이었죠. 그의 보고에 스바루만이 그 원인을 간파합니다. 사태의 절박함에 일행은 샤올라가 있는 탑의 발코니로 향합니다. 일행은 하얀 빛으로 마술을 소탕하고 있는 샤올라와 합류합니다. 대량의 마법진이 수백씩 선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탑 전방위에서 몰려드는 마수의 양은 방대했죠. 그녀에게 협력하기 위해 메일리가 미리 길들여둔 지렁이 마술을 부릅니다. 낯익은 모습의 스바루는 일전에 탑 밖으로 나갔을 적 조우한 마수와 날아온 하얀 빛의 주인을 간파합니다. 한편 전회차의 마수 웨이브 역시 같은 이유로 발생했으며 막을 전력이 부족했기에 탑 내부로의 침입을 허가한 것이었죠. 이 자리에 없는 그녀들의 합류가 늦는 것에 불안을 느꼈고 스바루는 두 사람에게 마수 웨이브를 맡긴 채 달리기 시작합니다. 통로를 달리는 도중 파트라슈를 탄 채 달려오는 람을 만납니다. 대화에서 유일하게 위화감을 느낀 스바루가 의문을 보입니다. 그 말에 놀란 스바루의 목이 메입니다. 폭식에게 이름을 먹힌 에밀리아는 세계에서 잊혀진 것이었죠. 달려간 곳에서 스바루는 폭식과 교전 중인 에밀리아를 봅니다. 주먹을 쳐들고 외친 스바루의 말에 그녀의 눈이 크게 뜨입니다. 가속해 얼음의 난전 속으로 뛰어든 율리우스가 참전하지만 서로 다른 전투법의 두 사람의 연계는 궁합이 좋지 않았죠. 까다롭고 교활한 폭식의 강함에 일행은 열세에 몰립니다. 그때 이곳에 없어야 할 남자가 흉소를 띠고 당당히 난입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레이드의 등장에 전원이 말을 잃습니다.
이름을 밝힌 다음 순간 라이가 화살 같은 속도로 그에게 달려들지만 순식간에 압도당한 폭식이 벽에 처박힙니다. 이어진 레이드와 율리우스의 건무에 에밀리아가 합류하고 3자의 공방에 라이가 끼어들면서 4명의 난전이 시작됩니다. 갑자기 가슴속에 발생한 열에 스바루는 제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천천히 호흡하며 눈을 감았고 눈꺼풀 뒤에서 흐릿한 빛을 느낍니다. 소녀의 몸을 껴안은 채 스바루는 주저없이 바닥을 구릅니다. 정면에 나타난 것은 스바루의 다리를 집게로 뜯어낸 정갈 마수였죠. 활로를 찾아내려는 스바루의 고막에 3명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의식이 돌아온 스바루는 변경된 사망회기 재시작 지점이 루이가 있던 오드 라그나에서 탈출한 직후임을 깨닫습니다. 회기 사실을 받아들인 스바루는 변경된 세이브 지점을 확인합니다. 짧은 제한 시간에 한탄하며 일행에게 정보를 알립니다. 스바루는 이전 루프와 달리 메일리 혼자만 발코니로 보냅니다. 진지한 스바루의 눈에 율리우스는 깊이 탄식합니다. 율리우스는 웃음을 남긴 채 망토를 휘날리며 2층으로 향합니다. 에키드나의 귓속말에 스바루는 가볍게 숨을 죽입니다. 그녀는 의심을 품었지만 스바루의 지금까지 언동을 믿기로 합니다. 예상한 대로 통로 앞에서 뛰쳐나온 것은 파트라슈 등에 탄 람이었죠. 에밀리아의 이름이 아직 먹히지 않은 사실에 안도하며 스바루는 받아든 고삐를 에키드나에게 넘깁니다. 달려나간 3사람은 라이와 격전을 벌이는 에밀리아와 합류합니다. 눈앞으로 달려든 람이 바람 칼날로 라이의 앞면을 찢습니다. 등에 육박한 에밀리아의 습격에 라이는 검은 손바닥으로 막아냅니다. 얼굴 절반을 피로 물들이고서도 라이는 박수를 치며 웃습니다. 스바루의 온몸이 소름과 분노에 사로잡힌 순간 방심한 라이가 2사람의 연계에 얻어맞아 혼절합니다. 폭식을 죽인다고 먹힌 것이 돌아온다는 확증은 없었기에 일행은 라이를 구속하고 다음 장소로 향하기로 합니다. 한편 내면에서 따뜻한 빛을 느낀 스바루는 동료들의 위치와 상황을 알 수 있었죠. 스바루는 이 빛이 동료의 존재를 느끼도록 해준다고 직감합니다. 눈 깜짝할 새에 라이의 입이 스바루의 목덜미에 육박합니다. 그때 날아온 섬광에 라이의 몸이 고기 조각이 되어 뿌려집니다. 통로 저편에서 느껴진 따뜻한 빛에 스바루는 안도합니다. 동료들의 경계를 이상하게 생각하던 스바루는 통로 안쪽 붉은 겹눈에 거대 정갈과 눈을 마주칩니다. 마수의 공격은 스바루에게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있었죠. 공방을 둘에게 맡긴 채 스바루는 고통스럽게 숨쉬는 람을 부축합니다. 뿔 꺾인 람의 몸에 한계가 찾아온 것이었죠. 에밀리아가 날린 참격에 정갈의 집게가 날아갔고 전전 회차에서 겪은 일을 떠올린 스바루가 필사적으로 외칩니다. 정갈이 후퇴하는 동시에 절단된 집게가 빛과 함께 폭렬합니다. 그의 외침에 위험을 알아차린 람과 베아트리스의 대처에 일행은 서로의 무사함을 확인합니다.
선택지 하나가 사라진 사실에 두 사람은 씁쓸한 표정을 짓습니다. 천장이 양단된 동시에 연기를 뚫고 율리우스가 뛰쳐나옵니다. 사나운 귀기를 두른 레이드가 연기 속에서 나타납니다. 기사검의 끝을 레이드에게 겨눈 율리우스가 진지한 음성으로 말합니다. 로이는 레이드의 기억을 먹는 데 성공했지만 자아가 강한 그에게 역으로 육체의 주도권을 빼앗깁니다. 때문에 시험관 역할에서 해방된 그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충격에 탑이 흔들리고 하얀 빛이 스바루를 노리며 발사됩니다. 다리가 부러진 에밀리아가 하얀 빛을 필사적으로 막아냅니다. 그 노력을 비웃듯 칠흑의 그림자가 탑을 통째로 집어삼킵니다. 그 순간 레이드가 아무렇게나 휘두른 검에 그림자가 쓸려 나갑니다. 스바루는 유일하게 그림자에 삼켜지지 않은 람의 존재를 깨닫고 그녀를 끌어안은 채 레이드에게 선언합니다. 소원을 담아 람을 끌어안은 스바루를 빛의 분류가 집어삼킵니다. 회귀한 스바루는 급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탑의 발코니에서 정면으로 샤올라를 응시합니다. 샤올라는 뺨에 손가락을 세우고서 덤덤하게 대답합니다. 그것이 그녀의 본심이라고 그 고든 눈에 한눈에 알아버렸죠. 샤올라는 이번에도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샤올라가 손가락을 꼽으면서 설명합니다. 다섯 번째 손가락에 손을 댔다가 꼽지 않은 점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녀와의 거리를 좁힌 스바루가 정면으로 마주봅니다. 스바루는 그녀의 어깨를 거머쥐고 다그칩니다. 애원을 담은 목소리에 스바루의 목에서 갈라진 숨이 흘러나옵니다. 오열을 참는 듯한 그녀의 음색이 스바루의 마음을 쑤십니다.
침묵한 그녀를 향해 스바루는 솔직한 속내를 밝힙니다. 갑자기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린 샤올라가 떨리는 목소리를 냅니다. 스바루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고 숨을 집어삼킵니다. 옅은 미소와 함께 샤올라는 자신의 어깨를 잡은 그의 손에 자기 손을 포갭니다. 그녀의 필사적인 목소리를 듣고 스바루는 숨을 내뱉습니다. 그녀가 눈을 부릅뜨는 것도 잠시 스바루는 발코니를 넘어 공중에 투신합니다. 그를 구하고자 샤올라 역시 뛰어들어 필사적으로 손을 뻗습니다. 변모한 정갈마수의 꼬리가 스바루를 겨눕니다. 꼬리침이 발사되기보다 먼저 낙하의 종점이 오고 목숨이 쓰러지기 직전 단 한마디를 건넵니다. 의식이 돌아온 직후 눈앞에 특징적인 무늬의 눈동자가 비칩니다. 소녀의 생명이 주는 온기는 너무나 따뜻하게 느껴졌죠. 설명도 없는 스바루에게 소녀는 기꺼이 협력을 약속합니다. 2층에 새겨진 격렬한 싸움의 흔적에 스바루는 놀랍니다. 그곳에는 눈을 허옇게 뒤집은 로이를 한 손에 든 레이드가 있었죠. 사망기한 지점에서 제일 빨리 와도 두 사람의 조우는 막을 수 없습니다. 말과 함께 로이가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깨물었고 한순간에 레이드의 모습이 환상처럼 사라집니다. 다음 순간 레이드가 던진 젓가락 끝이 스바루의 눈앞에 육박합니다. 뛰어든 율리우스가 젓가락을 베어냈지만 레이드의 손바닥 공격에 그의 몸이 피를 토하며 튕겨나갑니다. 베아트리스의 영창에 거대한 검은 구멍이 발생합니다. 그 절대적인 마법을 레이드는 젓가락질 한 번으로 양단했고 그 여파에 스바루의 가슴에서 피가 치솟습니다. 레이드는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피 흘리는 스바루를 봅니다. 그를 향해 스바루는 손가락을 하나 세웁니다. 탑의 통로에서 라이를 상대로 두 사람의 연계가 진행됩니다. 무방비하게 노출된 라이의 등짝으로 보라색 화살이 쏟아집니다. 빛의 난무가 수그러들고 그곳에 라이의 모습은 없었죠. 가장 먼저 상황을 파악한 람이 절박한 표정으로 외칩니다. 소녀의 몸을 떠민 직후 날카로운 감촉이 가슴을 후빕니다. 중지를 세우는 것을 마지막으로 스바루의 의식이 끊깁니다.
마수 위에 탄 스바루는 메일리와 함께 웨이브에 대항합니다. 밀려드는 마수는 탑을 노리던 것이 아니라 스바루가 목적이었죠. 덮쳐든 하얀 섬광이 마수의 몸통을 통째로 날려버렸고 스바루는 공중에 내던져진 소녀의 몸을 품속으로 잡아당깁니다. 빙빙 도는 시야 끝에서 스바루는 꼬리를 겨눈 정가를 확인합니다. 두 사람은 모래 위에 거꾸로 떨어졌고 둔탁한 소리가 울립니다. 여태까지 봤던 광경 중에서 라이가 가장 궁지에 몰린 상태였습니다. 이번 루프에서 에밀리아의 이름이 뺏기기 전에 율리우스가 합류했고 지난번과 달리 서로를 아는 두 사람의 연계에 라이를 몰아넣는 데 성공했죠. 불리한 상황을 깨달은 라이가 이능을 구사해 도주합니다. 무릎을 꿇은 람이 바닥에 주먹을 내리치며 분노를 보입니다. 걷는 소리와 함께 다가온 레이드의 존재에 일행이 경계심을 드러냅니다. 스바루에 대한 적의는 로이와의 융합 이후 그 지식에 기인한 것이었죠. 리스타트 선언 후 15번째 죽음을 맞이한 스바루는 스스로의 나약함을 반성하며 다음 방책을 가다듬고자 합니다. 그 말에 스바루는 숨을 집어삼킵니다. 소녀를 만류하고자 일어나려 했지만 떨리는 다리에 자세가 무너집니다. 소녀의 모습이 사라지고 스바루는 무력감에 주먹을 내리찍습니다. 힘없이 중얼거린 스바루는 권능을 발동했고 이상한 감각에 고개를 들고 서가에 눈길을 줍니다. 스바루는 꺼져버릴 것만 같은 빛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한 권의 사자의 설을 뽑아내고 숨을 집어삼킵니다. 경악해서 눈을 부릅뜬 스바루는 목이 타는 감각을 느낍니다. 책등에 새겨진 제목은 틀림없이 한자로 적혀 있었죠. 스바루는 움츠러드는 마음을 질타하고 숨을 내뱉습니다. 그리고 사자의 설을 펼칩니다. 서고 바닥에 쓰러진 스바루는 황급하게 자신의 배를 만집니다. 모두가 기대하는 나츠키 스바루와 자신의 결정적인 차이를 찾기 위해 스바루는 다음 사자의 설을 찾아 펼칩니다. でも全然ダメ。見たまま素人で動きは雑。加護もなければ技術もなく、せめて知恵が絞れるかと思えばそれもなし。ゆっくりゆっくりゆっくりゆっくりゆっくりゆっくり。はっ、死んだ。やっちまった。
재차 죽음을 추체험한 스바루는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주저앉습니다.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 스바루는 또다시 도전합니다. 스바루는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머리를 찢습니다. 아무리 반복해도 스바루는 자신이 바라는 무언가를 찾을 수 없었죠. 마치 동의를 구하는 것처럼 부르며 마지막 사자해설을 펼칩니다. 정신이 들고 보니 스바루는 낯익은 하얀 장소로 이동해 있었죠. 어디를 보아도 낯이 익은 존재가 스바루를 내려다봅니다. 눈을 부릅뜬 스바루가 거칠게 스바루의 멱살을 잡습니다. 그 무저항이 마치 자신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 가증스러운 얼굴에 스바루는 주먹을 날립니다. 주저앉아 스바루의 외침을 듣던 스바루가 거듭 말합니다. 나츠키 스바루가 자신과 다를 바 없는 존재임을 알아버렸죠. 스바루가 처음으로 의표를 찔린 반응을 보입니다. 스바루와 스바루는 서로 시선을 주고받습니다. 기억의 통합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던 도중 스바루는 스바루가 모르는 자신의 이세계 생활을 이야기해 주기로 합니다.
우두커니 선 스바루는 자신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깨닫습니다. 왠지 모르게 닦을 마음이 들지 않은 것은 그 눈물은 자신이 흘린 것이 아니라고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고개를 든 스바루는 또 하나의 스바루가 있었던 장소를 바라보았고 그곳에 주저앉은 작은 인형을 내려다보며 눈을 가늘게 뜹니다. 루이는 폭식의 이름을 가진 대제주교 3남매 중 막내입니다. 오드 라그나에서 나갈 수 없는 루이는 오빠들이 먹다 흘린 것을 주워 먹었죠. 식사들을 주워 먹으면서 루이는 타인의 인생에 점수를 매기고 격을 나눴습니다. 그 행위도 금세 질렸고 타인의 인생을 보며 자신이라면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빼앗긴 루이는 자기만의 인생을 가지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었죠. 하지만 루이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쉽게 질려서 팽개치는 자신이 인생을 얻어도 만족할 리 없다는 것을 말이죠. 루이는 최고의 인생을 찾고 있었습니다. 오드 라그나에 나타난 난입자를 루이는 라이가 먹었던 기억을 통해 알 수 있었죠. 그의 기억을 식사했지만 예상치 못한 반응에 루이가 당황합니다. 눈앞의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 루이는 그의 기억 속으로 잠깁니다. 품었던 의문들은 죽음을 초월하는 힘의 존재의 가치를 잃게 됩니다.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그 힘은 루이에게 있어 최고의 인생이었죠. 최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루이는 사망귀환을 뺏을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말한 루이는 자신의 뺨을 꼬집고 거칠게 당깁니다. 과거에 다프네가 마술을 만든 것처럼 비슷한 원리로 권능을 사용해 루이는 스스로를 둘로 나눕니다. 루이와 루이는 어깨동무한 채 놀라서 눈을 부릅뜬 스바루를 바라봅니다. 이는 육체가 없고 자아가 희박한 루이만이 할 수 있는 수단이었죠. 마녀 인자의 그릇인 소년을 보고 있으면 사랑스러움이 치밀어 오릅니다. 그것이 가증스러웠던 루이는 그 감정을 일으키는 기억을 오드 라그나에 버립니다. 그릇인 소년이 무슨 말을 했지만 무시한 채 작전을 개시합니다. 난데없이 부르는 소리에 의식이 각성한 루이가 눈을 크게 뜹니다. 자신의 얼굴을 멍하니 만지던 루이는 고개를 들어 정면의 소년을 쳐다봅니다.
루이는 머리를 감싸쥐고 쓰러지면서 필사적으로 외칩니다. 폭식의 마녀 인자로서 텅 빈 스바루 속에 잠입했던 루이. 나츠키 스바루의 사자에서가 펼쳐진 순간 완전히 그에게 동화되었고 죽음을 경험한 루이의 마음은 부서졌습니다. 줄곧 그리던 소원은 어느새 다른 것으로 변질되어 있었죠. 고개를 들지 못하는 루이 바로 위에서 목소리가 내려옵니다. 듣는 것이 두려웠지만 죽음이 두려운 루이는 그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죠. 흐느끼는 소녀를 앞에 두고 스바루는 응시하던 자신의 손바닥을 움켜쥡니다. 스바루는 오늘까지의 여정을 걸어온 자신을 진심으로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억을 잃고 여기까지 당도한 또 다른 자신에게도 전하는 말이었죠. 고개를 든 스바루는 떨고 있는 루이에게 선고합니다. 겁먹은 루이의 눈에는 스바루에 대한 공포심밖에 없었죠. 그 공포가 정점에 이른 순간 하얀 세계가 스바루를 배제하기 시작합니다. 시야에서 하얀 세계가 녹아내리기 직전 스바루는 손가락을 들이대고 말을 잇습니다. 소년이 자취를 감추고 루이는 떨리는 숨결을 내뱉습니다. 기겁하면서 뒤돌아본 루이의 시야에 웃음을 던진 루이의 모습이 보입니다. 식사한 대상을 또 식사하는 것은 불가능했기에 스바루와 스바루를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마녀 인자로서 스바루 안에 잠복한 루이는 가끔씩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다. 나쁜 짓을 저지른 것이 스바루라고 착각한 스바루가 자신과 그를 서로 다른 인물로 인식하게 하기 위함이었죠. 오드라그나에서 대기하던 루이가 분리된 스바루를 마녀 인자인 루이와 함께 삼키는 것이 계획의 전말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이 버렸던 기억의 방해로 실패하게 되었죠. 스바루가 스바루의 서를 읽을 때 루이 역시 동화되어 죽음을 추체험했습니다. 루이는 자신과 달리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루이가 타인처럼 느껴집니다. 밀쳐진 루이가 비명과 함께 엉덩방아를 찢습니다. 루이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루이를 바라봅니다.
아르네브는 별자리 중 토끼자리에 해당합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그들의 다툼은 대토의 최후를 연상시킵니다. 같은 시각 이름을 먹힌 에밀리아는 라이와 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에밀리아는 이 순간 소년이 자신에 대해 생각하지 말아줬으면 한다고 바랍니다. 자칫하면 울어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달려든 에밀리아의 몸을 스바루가 간신히 받아냅니다. 다정한 감촉에 스바루가 몸서리를 치는 순간 에밀리아가 묻습니다. 스바루는 감시탑을 둘러싼 5개의 장애에 대해 정리합니다. 성역에서의 경험을 떠올린 스바루는 탑에 질투의 마녀가 출현한 것은 사망귀환을 아는 루이가 자신 안에 있었기 때문임을 인지합니다. 두 사람은 동료들과의 합류를 우선하기 위해 이동합니다. 놀란 소녀의 반응에 개의치 않고 두 사람이 동시에 달려듭니다. 윙크하면서 스바루가 웃음을 던졌고 소녀는 곧장 볼을 부풀립니다. 시선을 옆으로 돌리자 그곳에는 뚱한 표정의 람이 서 있었죠. 날아온 지룡의 꼬리 공격에 스바루가 베아트리스째로 날아갑니다. 앞질러 와있던 에밀리아가 그런 둘을 받아냅니다. 람의 시선을 받은 에밀리아는 이름을 잃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너무나 당당한 말에 모두가 말문을 잃었지만 에밀리아는 진심으로 웃음을 띠고 있었죠. 스바루는 탑을 둘러싼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합니다. 세 사람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스바루는 눈을 감습니다. 새롭게 각성한 탐욕의 권능이 옆에 있는 람의 존재를 선택합니다. 사자의 심장은 스바루가 동료로 여기고 스바루를 동료로 여기는 존재를 따뜻한 빛으로서 느끼게 합니다. 작은 왕은 빛에 해당하는 동료의 부담을 대신 맡을 수 있습니다. 람이 싸울 수 있도록 스바루는 이 힘으로 뿔꺾기의 부담을 가져갔죠. 고통이 없어진 몸을 느끼고 람이 쓴웃음을 보입니다. 떠나가는 람의 등을 배웅한 스바루의 손을 베아트리스가 잡습니다. 발코니에 도착하고 변이를 거부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샤울라를 마주합니다. 필사적으로 간청하는 샤울라에게 스바루가 단언합니다.
그 말을 마친 직후 변이 된 거대 정갈의 꼬리침이 번뜩였고 두 사람의 합공에 마수가 모래바다 위로 던져집니다. 빠르게 정보를 공유한 스바루가 그녀에게로 역할을 부여합니다. 손을 흔드는 스바루의 모습에 에키드나는 쓴웃음을 짓고 달립니다. 마지막에 확인된 리스타트 지점이 루이와 분리되기 이전 시점인 만큼 이번 루프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발사된 하얀 빛을 뛰어넘듯 허공으로 떠오른 세 사람을 메일리가 부른 날개 두더지 마수가 낚아챕니다. 이어서 날아온 하얀 빛이 마수의 몸통을 관통했고 술식이 발동되기 직전 아마왕이 거대 정갈의 공격으로부터 둘을 구해냅니다. 가오를 과하게 사용한 영향으로 거친 호흡을 내쉬는 메일리가 보입니다. 시험의 존재가 스바루 일행과 시험관인 샤올라를 속박하고 있었죠. 그렇기에 유일하게 탑의 1층에 진입 권한이 있는 에밀리아가 탑의 규칙을 깨트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에키드나를 안아든 에밀리아가 계단을 뛰어 올라갑니다. (2층에) 도착한 두 사람은 열쇠에 빠진 율리우스를 마주합니다. 그 대화만으로 서로가 처한 상황이 전해집니다. 그의 격려를 받고 끄덕인 에밀리아는 1층을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전원을 들은 율리우스의 어깨가 희미하게 굳었고 곧 그 내용을 이해합니다. 율리우스가 웃음을 보였죠. 그 모습에 레이드는 웃으면서 도전자에게 흡족한 사리를 보냅니다. (1층에) 도달한 에밀리아는 펼쳐진 파란 하늘을 마주합니다. 에밀리아는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자각합니다. 신룡 볼카니카가 1층의 시험관으로서 에밀리아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나선 계단 위에서 람이 차가운 열기를 띤 눈으로 라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아마왕 2마리가 3사람을 태우고 모래바다를 전력으로 내달립니다. 그렇기에 그 권리는 탑의 공략자가 받을 상이라고 추측합니다. 스바루가 기도의 말을 입에 담은 것과 같은 타이밍, 들은 이름을 되새기고 에밀리아는 숨을 집어삼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볼카니카의 눈은 공허해 그녀를 비추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의 방치로 신룡의 정신은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죠. 문제 내용을 알 수 없는 만큼 단서를 찾기 위해 에밀리아는 1층 공간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기둥과 다르게 위로 향해 있는 이질감에 에밀리아는 손을 뻗었고 본능에 따라 얼음벽을 소환했지만 충격에 그녀의 몸이 튕겨 나갑니다. 반응이 늦었으면 머리가 날아갔어도 이상하지 않은 일격에 에밀리아의 등줄기에 차가운 땀이 흐릅니다. 진지하게 실력 행사를 선언한 에밀리아의 말에 스바루를 본뜬 7명의 얼음 병사가 각자의 무기를 들고 나타납니다. 얼음 무장을 갖춘 에밀리아가 얼음 병사와 함께 볼카니카에게 돌진합니다. 계단을 박찬 람의 선제 공격이 라이를 크게 뒤로 뛰게 합니다. 그 공격에 찢어진 뺨으로 피를 흘리면서 라이는 갈채를 보냅니다. 뿔꺾기의 육체는 언제나 방대한 부하의 진문계질 위기에 처해 있었고 따라서 람은 자신의 힘에 족쇄를 채웠습니다. 뿔이 부러지고 처음으로 람은 3번째 족쇄를 풀었습니다. 같은 시간 코르레오니스의 반동이 스바루에게 찾아왔고 피 섞인 기침을 하며 자세가 무너지려던 스바루를 품속의 소녀가 받칩니다. 사실 스바루는 메일리에게 쏟아지는 가오의 부담도 자신이 지고 있었죠. 대량의 마술을 동시에 움직이는 만큼 부담은 상당히 무거워야 했지만 묘하게도 지금의 메일리에게는 느껴지지 않았죠. 순간 피를 토하는 절규가 메일리를 불렀고 소녀는 미심쩍어합니다. 전방위로 발사된 하얀 빛의 마수들이 날아갔고 그 여파에 직격당한 메일리가 피보라와 함께 공중을 날아갑니다. 바람을 두른 람이 라이의 팔을 단숨에 부러뜨립니다. 절규를 지르려던 따기의 주먹을 꽂아 넣었고 라이는 피덩이를 토하며 날아갑니다. 라이는 보이지 않는 바람 칼날의 덫을 공중에 깔았고 시야를 훔쳐 간파한 람이 먼저 공중으로 뛰어오릅니다. 경악하는 라이의 앞면에 람의 발차기가 내리꽂힙니다. 대답 없이 라이는 단검을 쳐들려 했고 람의 손날이 두 팔의 관절을 어깨에서 빼버립니다.
눈에 공포가 섞인 라이의 모습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천리안으로 특정한 위치에는 대머리 노인으로 변한 폭식이 있었죠. 람은 라이가 사용한 공간 도약이 그 노인의 능력임을 간파합니다. 이어서 람이 날린 바람 칼날을 살찐 수염 남자로 변한 폭식이 튕겨냅니다. 거친 분위기의 남자로 변한 폭식의 주먹에 강타당한 람의 몸이 날아갑니다. 다시 노인으로 변한 폭식은 웃음을 남기고 전장에서 이탈합니다. 천리안을 통해 람은 라이가 누구를 노리고 있는지 알아차립니다. 등 뒤를 보면 자신의 싸움을 지켜보는 여성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는 스바루밖에 기억하지 못하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 마을에 수해가 발생했고 인명 구조를 하던 도중 홍수에 휩쓸려 율리우스는 부모를 잃었죠. 백부였던 양부에게 입양된 율리우스는 기사를 동경하게 됐습니다. 그 동경에 계기를 준 인물이 누구였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율리우스는 미소를 띤 채 에키드나를 돌아보고 살짝 고개를 가로졌습니다. 여섯 준정령은 율리우스가 기사가 되기 전부터 곁에 있던 존재입니다. 이름을 먹혔어도 그녀들과의 계약은 여전히 이어져 있습니다. 이름만 되찾으면 관계도 되찾을 수 있다고 믿으며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죠. 그 말과 동시에 10년 넘게 이어져 왔던 유대의 고리가 끊깁니다. 그 호소의 망설임은 고작 1초였고 따스한 빛이 율리우스의 온몸을 감싸며 재계약이 성립됩니다. 망토를 잡고 우아하게 인사한 율리우스는 고개를 들어 세상에서 가장 동경하는 그것으로 변신하고 이름을 밝힙니다. 이를 보이며 웃은 레이드가 손에 든 젓가락을 던지고 바닥에 박힌 검을 뽑아 칼끝을 겨눕니다. 초월적인 검기에 율리우스의 온몸에 솜털이 곤두섭니다. 그 순간 떠오른 발상에 율리우스는 미소를 보입니다. 율리우스는 여태까지 라인하르트와 검을 주고받은 적이 없었죠. 지금까지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기술의 영창이 시전됩니다. 방치된 채 수백 년간 세계를 방랑하던 정령은 한 소녀를 만납니다.
강렬한 삶을 사는 소녀에게 매혹되어 그 결말을 지켜보고 싶다고 생각했죠. 무지갯빛을 두른 기사가 하얀 빛으로 뛰어드는 모습이 보입니다. 빙의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거짓말이었습니다. 바깥 세상의 간섭을 받지 않는 오드 안에서 아나스타시아는 여전히 율리우스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를 잊고 싶지 않았던 그녀는 스스로 틀어박혀 있었죠. 여전히 율리우스의 극광은 레이드의 백광에 밀리고 있습니다. 백광을 밀어젖히기 위해 한 발짝 더 나아가려 했고 그 한마디에 마지막 한 발짝이 깃듭니다. 파고든 율리우스의 왼쪽 눈 아래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터가 생겼고 검성의 왼눈을 가리고 있던 안대가 하얀 바닥에 떨어집니다. 율리우스의 검이 레이드의 가슴을 관통하고 있었죠. 검이 꿰뚫은 상처와 별개로 레이드의 몸 곳곳에 균열이 퍼집니다. 율리우스는 또다시 레이드에게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이름이 불린 것에 율리우스는 그 놀람을 미소 뒤에 숨깁니다. 적발의 남자가 소멸하고 그곳에는 로이가 졸도해 있었죠. 율리우스는 기사검을 갈무리하고 뒤돌아서서 천천히 전진합니다. 여성의 발밑에는 불안하게 눈을 일렁이는 하얀 여우가 있었죠. 그곳에 그토록 바라던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빛나는 눈동자가 있었죠. 모든 것이 타오르는 불길에 휩싸인 그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람을 염려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녀의 시대에 이름을 새긴 귀신은 오니족의 영광이었고 어른들은 그 재래가 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람은 오니의 가장 순수한 피가 자신에게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 끔찍했죠. 바람을 두른 람이 불바다 속에서 검은 그림자들을 사륙합니다. 불빛 속에서 램을 발견한 람이 곁으로 달려갑니다. 램을 지키기 위해 람은 봉에 두던 족쇄를 전부 풀었고 강렬한 고통에 비명을 지르면서 람은 깨닫습니다. 줄곧 자신을 좀먹던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됐음을 말이죠.
천리안으로 공유된 시야에서 파트라슈가 필사적으로 달리고 있었죠. 바람을 두르고 달리려던 순간 몰려든 고통에 시야가 휘청거립니다. 자신과의 코르레오니스 연결을 약하게 해야 할 사태가 스바루 측에 발생했음을 람은 직감합니다. 이 순간부터 람은 라이를 압도할 힘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졌죠. 람은 숨을 헐떡이며 나선 계단을 달려 올라갑니다. 지룡을 식사할 수 없다는 사실에 한탄한 라이는 단검을 날리며 피 흘리는 파트라슈를 농락합니다. 폭식의 권능 중 하나인 식은 일식과 월식으로 나뉩니다. 월식은 먹은 상대의 기억을 통해 그 힘을 자신의 육체로 재현합니다. 일식은 대상 자체를 자신에게 씌워 상대의 육체로 그 힘을 재현합니다. 일식의 경우 자신의 자아를 잃을 우려가 있어 라이와 로이는 이를 다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람과의 전투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라이는 일식으로 도주했죠. 라이의 일격이 꽂혀 지룡이 벽에 처박혔고 쓰러지면서도 파트라슈는 소녀를 감싸고자 발버둥칩니다. 목소리가 들린 직후 안면을 강타당한 라이가 뒤로 튕겨 나갑니다. 일식의 부작용으로 여러 인물이 섞인 라이의 모습은 일그러져 있었죠. 고문을 통해서도 멀쩡한 대답을 얻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 람은 죽이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경직된 람의 안면에 라이의 일격이 꽂힙니다. 일격을 무방비하게 맞은 람이 통로 너머로 쓰러집니다. 그 앞에서 램을 감싸고 있는 파트라슈와 눈이 마주칩니다. 람이 항상 지니고 다니는 지팡이는 로즈얼이 특별 주문에 만든 것으로 부러진 뿔이 사용되었죠. 문득 람의 머릿속을 한 가지 발상이 스칩니다. 지팡이를 바라보던 람은 그것을 벽에 후려칩니다. 부서진 지팡이 안에서 오래도록 보지 못한 것이 튀어나옵니다. 램을 죽이기 위해 거리를 좁히려던 라이는 문득 깨닫습니다. 다음 순간 반응하지 못한 충격파에 라이가 날아갑니다. 폭식의 대제주교를 람은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죠. 주군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왕국의 수호룡을 죽일 필요가 있습니다. 공감각을 통해 자매는 뿔의 은총과 부담을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행위가 램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알 수 없었기에 단기 결전으로 가야 했습니다. 날아갔던 라이가 도약자의 힘으로 순식간에 달려들었지만 천리안으로 간파한 람이 돌려차기로 벽에 처박았죠. 다섯 번째 족쇄까지 풀고 람은 정면에 손바닥을 내질렀고 출현 장소를 간파당해 경악하는 안면을 움켜쥡니다. 손바닥에서 발생한 바람칼날에 라이의 얼굴이 점여집니다. 다가오는 람의 발소리에 라이의 모습이 변합니다.
지금까지 먹어온 수만 명의 어떤 희생자의 힘도 무용지물이었죠. 비통하게 들리는 애원에 람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고 그 틈에 도약자의 힘으로 라이가 도망칩니다. 무언가에 걸린 라이의 발이 잘려 날아갑니다. 천리안으로 도주 경로를 예측한 람이 더 빨리 와서 일전에 라이가 보인 기술을 따라해 포위시켰죠. 칼날에 두 팔이 날아간 것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라이는 분출하는 피로 벽에 글씨를 적어나갑니다. 그것은 자신과 시야가 겹쳐진 누군가에게 전하는 메시지였죠. 말을 마치기 전 라이의 목이 바람칼날에 잘려 날아갑니다. 무너진 벽을 넘어가니 파트라슈가 람을 맞이합니다. 람은 무릎을 꿇고 잠자는 여동생의 뺨에 손을 얹습니다. 스바루로부터 제안받은 아이스 브랜드 아츠를 익히는 과정에서 에밀리아는 그림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비록 스바루를 제외한 모두에게 잊혀졌지만 추억을 생각하면 샘솟는 따뜻한 마음이 그녀에게 용기를 줍니다. 선두를 달리던 얼음병사가 용의 꼬리 일격에 산산조각 납니다. 뚱뚱한 얼음병사로 공격을 버텨내고 뒤에서 기습을 시도했지만 용의 발톱에 의해 전력이 잘려나갑니다. 몇 번이든 일어나는 그 모습은 스바루를 닮았죠. 병사의 조력으로 도약한 에밀리아가 기둥 상부에 붙는 데 성공합니다. 그 순간 날아오른 볼카니카가 내뱉은 숨결에 1층의 모든 것이 소멸합니다. 위험성을 이해한 에밀리아는 황급하게 기둥 위로 오르려 합니다. 꼬리의 일격에 손가락을 놓친 에밀리아는 부유감에 휩싸였고 뒤늦게 자신이 볼카니카의 등에 떨어졌음을 인지합니다. 떨어지지 않게 필사적으로 버티던 에밀리아는 볼카니카의 목에 있는 하얀 비늘을 발견합니다. 팩과의 추억에서 단서를 얻은 에밀리아는 비늘에 손을 뻗습니다. 공중에 던져진 에밀리아가 반사적으로 낙법을 취합니다. 고공에서는 볼카니카가 몸부림치고 있었죠. 에밀리아는 주위를 둘러보고 1층보다 위 최상층에 도달했음을 깨닫습니다.
중앙에는 검은 모노리스가 있었고 거기에 모노리스를 보던 에밀리아는 문득 위화감을 느낍니다. 6개의 손자국 중 2개만이 유난히 작은 건 아마도 여성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밀리아는 여성의 손자국 하나가 자기 것처럼 느껴집니다. 모노리스를 만지기 직전 들려온 목소리에 에밀리아가 뒤를 돌아봅니다. 너무나 예상 밖이라 에밀리아는 곤혹스러워집니다. 한편 볼카니카는 다정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말에 에밀리아는 짚히는 구석이 있었죠. 파르세일 루그니카는 400년 전 루그니카 왕국의 국왕. 당시 루그니카는 사자 왕국으로 불렸고 파르세일은 신룡과 맹약을 맺어 칠룡 왕국으로 바꾼 최후의 사자왕입니다. 생각에 잠긴 에밀리아에게 볼카니카가 말합니다. 발생한 변화에 에밀리아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고 순간 머리가 있던 공간이 부풀어서 터집니다. 다시 날개를 펼친 볼카니카는 확고한 저기를 겨누고 있었죠. 그 선언과 함께 1층 시험의 2차전이 시작됩니다. 스바루는 중상을 입은 소녀에게로 달려갑니다. 권능으로 데미지를 인수한 스바루는 내장이 타는 고통을 느꼈고 두 사람을 동시에 부담하면 자신도 죽게 된다고 직감합니다. 결국 스바루는 람과의 연결을 약하게 하기로 결단합니다. 파트너의 말에 스바루는 용기를 얻습니다. 메일리의 가호가 끊기고 스바루는 궁지에 숨을 집어삼킵니다. 무지개색으로 빛나는 인형이 끼어들어 날아오는 공격을 쳐냅니다. 악담을 섞은 감사에 율리우스가 웃음을 흘립니다. 짧은 대화를 나누고 각자의 역할에 집중했고 고개를 든 스바루는 탑에 일어난 이상을 알아챕니다. 스바루가 이름 지어준 그것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죠. 처음으로 성공시킨 그것으로 볼카니카의 숨결을 막아냅니다. 에밀리아는 필사적으로 용의 품에 파고들었고 그것이 비늘이 아닌 하얀 흉터임을 깨닫고 숨을 죽입니다. 불어온 바람이 그녀를 볼카니카의 공격 궤도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익숙한 그림자들이 1층 계단에서 모습을 보입니다. 떨어지는 그녀를 얼음 병사들이 받아냈고
필사적으로 달린 에밀리아가 힘차게 모노리스의 손을 눌렀죠. 질문에 에밀리아는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율리우스가 스바루의 어깨를 잡고 만류합니다. 그가 악역을 자처했음을 스바루는 이해했지만 스바루는 왼손이 부드러운 감촉에 잡혔음을 깨달았죠. 나란히 선 두 정령기사가 모래 위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정갈이 율리우스와 맞붙고 있는 틈에 스바루는 꼬리에 채찍을 거는데 성공합니다. 중력의 영향을 증대시키는 마법을 통해 막대한 중량이 정갈의 다리를 바닥에 꺼지게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샤올라의 힘에 대항하기에는 부족했죠. 다음 순간 채찍을 중심으로 정갈과 스바루 사이 서로 당기는 힘이 비등해집니다. 수많은 마수들이 줄다리기에 참전해 스바루를 조력하고 있었죠. 고통에 가쁜 숨을 쉬는 메일리가 최후의 전투에 참전합니다. 중상을 입은 소녀가 일어날 수 있던 것은 여정을 함께한 지룡이 그 부담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내질은 무지갯빛이 움직임이 봉쇄당한 정갈의 꼬리를 잘라냅니다. 절단된 꼬리가 터지지만 이 역시 빛이 가로막습니다. 이어진 극광에 두 집게마저 터져 날아갑니다. 이름이 불린 메일리가 한숨과 함께 정갈 쪽으로 향합니다.
이윽고 흔들리던 붉은 눈동자가 서서히 녹색으로 돌아옵니다. 그리운 추억을 이야기하는 듯한 태도의 스바루는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입술이 떨리던 스바루는 눈을 꼭 감았고 축축한 그의 뺨을 샤올라가 어루만집니다. 넋을 놓을 만큼 아름다운 사랑하는 소녀의 얼굴로 미소 지었죠. 베아트리스는 자신과 다른 최후를 맞이한 동포를 쓸쓸하게 응시합니다. 먼지로 변해가는 그녀를 스바루는 더욱 세게 껴안습니다. 눈을 감으면 샤올라의 목소리가 되살아나는 것 같았죠. 먼지가 쌓인 곳이 흔들리고 무언가가 기어나옵니다. 그 작은 존재는 살며시 그의 손에 다가붙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린 스바루는 손등을 간지럽히는 그것을 주워들어 두 손으로 감쌉니다. 작은 정갈의 갑각은 눈에 선명할 만큼 붉었고 무릎 꿇고 침묵한 스바루에게 아무도 말을 걸지 못합니다. 다만 정갈만이 팔을 타고 올라 그의 목에 기댑니다.
만약 샤올라가 살고 싶다고 외쳤다면 스바루는 몇 번이든 위기에서 구할 생각이었죠. 마치 기운을 내라는 듯 정갈이 집게로 그의 귀를 당깁니다. 메일리는 꼬마 정갈을 자기 머리 위에 올립니다. 곧 탑 입구에서 달려오는 에밀리아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래 전말을 들은 에밀리아는 모래바다를 바라보며 애도합니다. 어느새 에밀리아의 이름은 돌아와 있었죠. 그 사실에 스바루가 눈을 크게 떴지만 일행의 대답에 극이되는 부정당합니다. 탑 안으로 돌아오고 깨어난 아나스타시아와도 마주합니다. 스바루는 마지막에 활약한 요제프의 목을 쓰다듬습니다. 율리우스가 쓰러뜨린 로이는 은마법으로 봉인된 상태입니다. 이는 질투의 마녀를 봉인했던 유명한 술식을 사용한 것이었죠. 폭식을 죽임으로써 돌아올 거란 확증은 없었기에 이대로 시리우스처럼 왕도로 연행하기로 결정됩니다. 갑자기 비틀거린 스바루를 에밀리아가 안아서 받아냅니다. 스스로가 지쳤음을 자각한 스바루는 그녀의 품속에서 의식을 잃게 됩니다. 잠든 스바루를 녹색방으로 옮기고 에밀리아의 제안에 따라 일행은 1층으로 향합니다. 깨어난 스바루는 눈앞에서 자신을 걱정하는 그녀를 보고 미소 짓습니다. 한편 만신창이가 된 람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대와의 메일리가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래도 스바루는 그것이 솔직하지 못한 람의 배려임을 알 수 있었죠. 스바루는 힘이 들어갔던 주먹을 풀고 쓴웃음 짓습니다. 스바루는 메일리와 소녀 머리 위 꼬마 정갈을 향해 끄덕였고 갑자기 녹색방 중심에 빛이 넘쳐나옵니다. 의아하게 중얼거린 람과 달리 스바루는 그 정체를 알고 있었죠. 루이의 의식이 없음을 확인하고 메일리를 위층으로 보냅니다. 대처에 대해 이야기하려던 람의 말이 끊기고 스바루는 반사적으로 람을 안아들어 파트라슈에게 던집니다. 램을 안아들고 방 입구로 가려던 찰나 방 한가운데에 나뒹굴고 있는 루이의 모습이 시야에 스칩니다. 욕설을 뱉으면서 스바루는 둘을 양팔로 각각 안아듭니다. 그대로 방을 뛰쳐나가기 직전 셋은 검은 그림자에 삼켜집니다. 다음 순간 쏟아진 파란빛이 어둠을 집어삼킵니다. 신음과 함께 눈을 뜬 스바루는 눈앞에 루이에 경악해 반사적으로 그 몸을 떠밉니다. 굴러간 루이는 어째서인지 어린애처럼 바동대고 있었죠. 시야에 들어온 건 풀과 꽃이 바람에 흔들리는 초원입니다. 램의 무사를 확인한 스바루는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동료들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죠. 스바루는 루이에 대처하고자 일어나려 했고 입술을 떨며 스바루는 그 이름을 부릅니다. 충격이 없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들은 말이 있었죠. かっこいいところを見せてくださいスバルくん 힘껏 허세를 부리며 램에게 스바루다운 웃음을 보여줍니다.